미국 미네소타주 한 중소 농장주가 막 구입한 트랙터 앞에 서 있습니다. 140마력급 중형 트랙터, 사륜구동의 파워 스티어링, 고성능 유압 시스템까지 장착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5만 달러 초반. 같은 사양을 존 디어에서 맞추려면 6만 달러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 농장주는 존 디어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가 선택한 건 한국 브랜드 카이오티, 우리에게는 대동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회사의 제품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한 교회 주택가 정원 관리를 위해 소형 트랙터를 알아보던 한 가족이 있습니다. 존 디어 매장에서 견적을 받았더니 기본 사양만 3만 달러, 사륜구동을 추가하면 5천 달러가 더 붙습니다. 그런데 옆 매장의 TYM 트랙터는 사륜구동이 기본 사양입니다. 가격은 2만 5천 달러. 이 가족 역시 존 디어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북미 농기계 시장의 절대 강자, 190년 역사의 존 디어, 그리고 130년의 일본구보다 이 두 브랜드가 지배해온 시장에서 지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트랙터의 점유율이 2020년 5%에서 2026년 현재 15%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단순한 가격 경쟁이 아닙니다. 북미 기계딜러 협회가 발표한 2025년 딜러 만족도 조사에서 TYM이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존 디어와 구보다를 제치고 말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 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째, 왜 북미 농가들이 190년 전통의 브랜드 대신 한국 트랙터를 선택하기 시작했는지. 둘째, 이것이 단순한 가격 경쟁이 아니라 산업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인 이유. 셋째, 25% 관세 폭탄 속에서도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시장을 확대하고 있는지 그 구조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북미 트랙터 시장은 크게 두 개의 세그먼트로 나뉩니다. 100마력 이상의 대형 트랙터, 그리고 100마력 이하의 중소형 트랙터. 대형은 광활한 옥수수밭과 밀밭을 관리하는 기업 농의 영역입니다. 여기서는 존 디어가 압도적입니다. 자율주행 시스템, 작업 데이터 분석, GPS 기반 정밀 농업. 이런 첨단 기술이 필수인 시장이죠. 그런데 전체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건 100마력 이하 중소형 트랙터입니다. 중소농가, 목장,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난 하비 파머들의 영역입니다. 하비 파머란 전업농부가 아니라 취미로 작은 텃밭을 가꾸거나 교회 주택의 넓은 정원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건 자율주행이 아닙니다. 그냥 든든하고 다루기 쉽고 고장 안 나는 트랙터면 충분합니다. 문제는 존 디어와 구보다 같은 전통 브랜드들이 이 시장을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기본 사양은 최소화하고 사륜 구동이나 파워, 스티어링 같은 필수 옵션을 유료로 제공하는 구조. 마치 프린터를 싸게 팔고 잉크로 돈을 버는 방식과 비슷합니다. 트랙터 본체 가격은 낮춰놓고 실제로 쓸만한 사양을 만들려면 옵션 비용이 계속 추가되는 겁니다. 한국 기업들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 대동의 카이오티 브랜드는 60마력 이하 소형 트랙터에서 사륜구동, 파워 스티어링, 고성능 유압 시스템을 기본으로 제공했습니다. 가격은 존 디어보다 10%에서 20% 저렴했습니다. TYM은 여기에 더해 업계 최장 수준인 6년 무상 보증을 내세웠습니다. 파워트레인, 그러니까 엔진과 변속기 같은 핵심 부품에 대해 6년 동안 무료로 수리해주겠다는 겁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선택지가 명확해졌습니다. 브랜드 가치를 믿고 존 디어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실용성과 가성비를 믿고 한국 브랜드를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후자를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대동의 북미 시장 점유율은 약 5.7%였습니다. 2026년 현재 이 숫자는 10%에 육박합니다. 5년 만에 거의 2배 가까이 성장한 겁니다. TYM은 같은 기간 3%에서 7%로 올라섰습니다. 두 회사를 합치면 15%가 넘는 점유율입니다. 북미 중소형 트랙터 시장에서 존 디어 다음으로 큰 세력이 된 겁니다. 더 흥미로운 건 딜러 만족도입니다. 북미 기계 딜러 협회 NADA라는 곳에서 매년 딜러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여기서 TYM이 2025년 트랙터 부문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7점 만점에 5.38점. 존 디어와 구보다는 각각 5.1점과 5.2점 되었습니다. 딜러들이 평가하는 항목은 제품 품질만이 아닙니다. 부품 공급 속도,
기술 지원, 그리고 딜러에게 부과하는 요구사항의 합리성까지 포함됩니다. 존 디어는 딜러들에게 까다로운 전시장 기준을 요구합니다. 특정 크기 이상의 쇼룸, 일정 수 이상의 재고 확보, 그리고 높은 부품 단가. 딜러 입장에서는 부담이 큽니다. 반면 TYM과 대동은 딜러 요구사항이 상대적으로 유연합니다. 부품 공급도 빠릅니다. 대동은 미국 서부 지역에 대형 물류 창고를 확충해서 주문한 부품을 48시간 이내에 배송하는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가격 구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140마력급 중형 트랙터 기준입니다. 존 디어 6R 140 모델은 기본 사양으로 약 65,000달러입니다. 여기에 자율주행 시스템이나 고급 유압 옵션을 추가하면 7만 달러를 훌쩍 넘깁니다. 대동의 HX400이는 같은 마력대에 기본 사양이 훨씬 풍부하면서도 가격은 5만 달러 초반입니다. 1만 5천 달러. 한화로 약 2천만 원 차이입니다. 중소농가에게 이 차이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단순히 한국 기업이 싸게 만들어서 팔고 있다는 이야기일까요? 환율이 유리해서? 인건비가 저렴해서? 아닙니다. 진짜 차이는 철학에 있습니다. 존 디어와 구보다로 대표되는 전통 농기계 기업들은 생태계 잠금 전략을 취합니다. 트랙터를 판매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부품은 수품만 써야 하고 수리는 공식 딜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심지어 최근 몇 년 사이 존 디어는 소프트웨어 잠금 장치를 강화했습니다. 농부가 자기 트랙터를 직접 수리할 수 없도록 만든 겁니다. 진단 소프트웨어에 접근하려면 존 디어 기술자를 불러야 합니다. 이른바 수리권 논란이 미국 전역에서 불거진 이유입니다. 이 구조는 스마트폰 시장과 비슷합니다. 애플의 아이폰은 부품 교체나 수리를 애플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만 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품질 관리 때문만은 아닙니다. 수리와 부품 교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통제하기 위함입니다. 존 디어도 같은 논리입니다. 트랙터를 팔아서 남는 이익보다 이후 10년 동안 부품과 서비스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더 큽니다. 한국 기업들은 정반대 방향을 택했습니다. 개방과 선택권입니다. 대동과 TYM 트랙터는 범용 부품을 많이 사용합니다. 엔진은 퍼킨스나 얀마 같은 검증된 서드파티 제조사 제품을 씁니다. 유압 부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농부나 딜러가 순정품이 아니어도 호환 가능한 부품으로 수리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낮아집니다. 수리 속도도 빨라집니다. 보증 정책도 다릅니다. 6년 무상 보증은 단순한 마케팅이 아닙니다. 이건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우리 제품이 6년 동안 고장 안 날 거라는 자신감. 그리고 설령 고장 나더라도 우리가 책임지겠다는 약속입니다. 존 디어는 통상 2년에서 3년 보증을 제공합니다. 차이가 명확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보이지 않는 수익 구조입니다. 존 디어의 비즈니스 모델은 초기 판매보다 장기 서비스, 수익에 무게중심이 있습니다. 반면 한국 기업들은 초기 판매 단계에서 고객 만족도를 극대화해서 재구매와 입소문을 유도하는 구조입니다. 통제냐 개방이냐, 잠금이냐 선택권이냐의 대결입니다. 이 이야기는 트랙터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산업 전체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일본 자동차가 북미 시장을 공략할 때와 구조가 비슷합니다. 당시 미국 자동차 산업은 포드, GM, 크라이슬러, 빅3가 지배했습니다. 크고 강력한 차를 만드는 데 집중했죠. 일본 기업들은 작고 연비 좋은 차로 시장 틈새를 파고들었습니다. 도요타와 혼다는 초기에 싼 차로 인식됐지만 점차 품질과 신뢰성을 인정받으며 주류 브랜드로 올라섰습니다. 지금 한국 트랙터가 걷고 있는 길이 그때 일본 자동차가 걸었던 길과 닮아 있습니다. 다만 속도는 훨씬 빠릅니다. 일본 자동차가 북미 시장에서 10% 점유율을 달성하는데 20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한국 트랙터는 5년 만에 15%를 넘어섰습니다. 정보 유통 속도가 빨라진 덕분입니다. 유튜브와 온라인 포럼에서 농부들이 직접 사용 후기를 공유합니다. 한국의 카이오티 트랙터로 3년째 문제없이 쓰고 있다. 존 디어 수리비가 너무 비싸서 갈아탔다. 이런 이야기들이 실시간으로 퍼집니다. 2026년 현재 새로운 변수가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관세입니다. 미국 정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주요 교역국의 최대 25% 수준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산 농기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25% 관세가 붙으면 가격 경쟁력이 사라집니다. 5만 달러짜리 트랙터가
$62,000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기업들은 이미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대동과 TYM은 수년 전부터 북미 현지 생산 비중을 늘려왔습니다. 완제품을 수출하는 대신 부품을 보내서 현지에서 조립하는 방식입니다. 이걸 SKD 또는 CKD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현지 조립 비중이 높아지면 관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Made in USA 마케팅이 가능해집니다. 미국 소비자들은 자국에서 만든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대동은 조지아주에 조립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TYM은 인디애나주에서 생산, 거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관세를 피하려는 게 아닙니다. 북미 시장에 뿌리를 내리려는 겁니다. 현지 고용, 창출, 현지 부품 업체와의 협력, 빠른 물류와 서비스. 이 모든 게 장기 전략의 일부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대형화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이제 소형 시장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대동은 2025년 HX 시리즈를 출시하며 140마력급 중형 시장에 진입했습니다. 이건 존 디어의 핵심 영역입니다. TYM도 130마력급 모델을 내놓았습니다. 단순히 제품 라인업을 늘리는 차원이 아닙니다. 기술 수준이 올라왔다는 증거입니다. 고마력 트랙터는 유압 시스템, 변속기 내구성, 엔진 출력 제어 같은 기술이 훨씬 까다롭습니다. 향후 전개 가능성을 3가지 변수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기술입니다. 자율주행과 정밀 농업 기술에서 한국 기업들이 얼마나 빨리 따라잡느냐가 관건입니다. 둘째, 정책입니다.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과 농업 보조금 정책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시장 구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셋째, 시장 수요입니다.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북미 농가의 구매력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2026년 트랙터 판매량은 전년 대비 약 10% 감소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가성비 좋은 제품이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 아이오와주의 한 농기계 딜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0년 전에는 존 디어 아니면 선택지가 없었다. 지금은 다르다. 고객들이 먼저 카이오티 얘기를 꺼낸다. 북미 트랙터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브랜드 교체가 아닙니다. 산업 구조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통제와 잠금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던 모델이 개방과 선택권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모델에 도전받고 있습니다. 가격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6년 무상 보증, 48시간 부품 배송, 범용 부품 사용. 이 모든 게 하나의 철학 위에 서 있습니다. 2026년 대동은 북미 시장 점유율 10%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TYM은 딜러 네트워크를 500개에서 700개로 확대하려 합니다. 관세 25%라는 장벽 앞에서도 현지 생산을 늘리며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일시적인 가격 경쟁으로 끝날까요? 아니면 산업 판도를 바꾸는 전환점이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 트랙터가 북미에서 존 디어를 넘어설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결국 기술 격차 앞에서 멈춰설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